익산에 오면 가장 먼저 들려야 할 곳, 국립익산박물관.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제 당시의 사찰 규모와 가람 배치를 확인하고 창건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른 19,000여 점의 문화재를 수습했습니다. 그 후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어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한편 2009년 1월에는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 해체 보수 작업 과정에서 다량의 사리장원부가 출토되었고 2015년 7월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미륵사지를 비롯하여 익산 지역에서 출토되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의 필요성이 커졌고 2015년 12월 말에는 기존 도립전시관이 국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지하로 내려가도록 건축되었죠. 문화유산 근처의 박물관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고도 제한 때문일 겁니다. 박물관은 미륵사지 유산구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욱 규제를 많이 받고요. 미륵사지 목탑 모형 미륵사지에는 양쪽에 석탑을 거느린 거대한 9층 목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았어요. 통일신라 시기의 화재로 무너진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40m 이상의 높은 목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목탑을 만들 수 있었던 백제의 기술진이 신라로 건너가서 유명한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웠던 것이죠. 이 목탑 모형은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주심포 방식이 돼 하항양식으로 복원되었습니다. 하항이라는 긴 부재를 석갈의 방향으로 달아서 처마를 더 많이 돌출시키기 위해서 발달된 양식으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방식이죠.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대 건축에서 많이 사용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건축은 완주에 있는 화암사의 극락전이며 중국과 일본의 목조 건축에서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익산은 사비 백제의 신도시였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도성 개발사의 한 축인 왕궁리 유적, 백제 일탑이 금당식 가람 배치의 완성형 개석사지, 백제의 마지막 왕릉으로 주목받는 쌍릉 등 가장 완숙하고 우아한 백제 후기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의 공장은 동아시아에서 보존이 가장 잘 된 왕궁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너트인 6m 정도로 하네요. 왕궁리 유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왕궁리 유적 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글자를 찍은 암키와 부여 부소산성 군창지, 관북리 유적, 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토성 등에서 출토된 암키와입니다. 저부수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수호의 뜻과 기와를 만든 시기를 두고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보를 수도라는 뜻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이 기와를 백제의 왕궁이나 관청에서 사용했던 기와라고 여깁니다. 반면 수보를 지방행정의 중심지라고 판단하는 연구자들은 도장의 형태와 단어의 용례를 들어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후 만든 기와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보면 조형물 하나 있잖아요. 이거 조형물. 이거를 좀 하면 되는데 오프닝이니까 이쪽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저 두 개. 저 진열장 두 개. 왕궁리 유적에서는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었던 공방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방에서 일하던 장인들은 당대의 최고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왕궁리 유적 공방터에서 출토된 유리 제품은 대부분 나비라디 60에서 70% 정도 함유된 유리이며 알칼리 유리 녹는점을 낮추기 위해 소다 등의 알칼리 성분을 넣은 유리도 있습니다. 철과 구리 산화물이 들어있는 유리는 녹색을 띱니다. 또한 유리 원료를 녹일 때 사용한 그릇입니다.
도가니 안쪽 면에는 반짝거리는 유리막이 남아 있습니다. 땀 위에 녹는 온도는 섭씨 670도입니다. 왕궁류적 공방터에서는 금 제품도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수경맥에 들어있는 황동광방 연광 또는 사금을 도가니에 넣고 섭씨 1064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금을 뽑았습니다. 왕궁류적에서는 원석을 정련하거나 녹일 때 썼던 금 도가니가 10여 점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공방터에서 금으로 만든 구슬달개구리실 등 중간 단계의 제품들도 수습되었습니다. 도가니 안쪽 면에는 작은 금 알갱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은 화장실도 유명합니다. 왕궁리 유적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왕궁류적에서 발견된 변기 모양 토기입니다. 아가리가 넓은 동이 그릇의 좌우를 눌러 타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앞뒤로 길쭉한 모양이 조선시대의 매화틀을 닮았습니다. 매화틀은 왕과 같이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변기입니다. 변기 모양 토기는 대형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토기는 왕족 특히 여성의 배설물을 담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변기만으로도 왕궁류적의 높은 위상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굽달린 사발로 신분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6세기, 7세기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중국적 통치 시스템이 보인다고 하네요. 왕궁류적 5층 석탑 금강경판 왕궁류적 5층 석탑 2층 지붕돌 윗면 사리구멍에서 발견된 세로 17.4cm, 가로 14.8cm 크기의 경판 19장입니다. 각 장에는 17의 17자 형식에 맞춰 글씨가 새겨져 있고 각 장 끝에 경첩을 달아 접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고대의 금강경과 글자 수 및 서체를 비교하여 백제 후기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금강경 금강반야바람일경은 부처와 제자 수보리가 나눈 대화로 구성된 경전으로 집착하는 마음 없이 보살행을 수행하면 열반을 성취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왕궁류적 5층 석탑 사리병 왕궁류적 5층 석탑에서 수습된 금제 사리암에 들어있던 유리로 만든 사리병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유리제 사리병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높이는 7.7cm이며 금제 연꽃봉우리막에 유리병, 금제 연꽃무늬 대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좌의 사각형 밑받침 밑면에 새긴 연꽃인 무늬의 촘촘한 새김선은 공주 무령왕릉의 엔제 잔이나 익산 미륵사지 서탑의 금동 사리회호에서도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리병이 백제 후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왕궁류적 5층 석탑 부처 5층 석탑 비단부 주춧돌의 사리 구멍에 안치되어 있던 불상입니다. 불상의 높이는 9cm이고 광배를 포함하면 17.4cm입니다. 두께가 크고 얼굴이 둥글며 귀가 길고 인중과 턱은 짧습니다. 머리와 눈썹은 군청색 안료로 칠했습니다. 가슴이 넓게 파인 데이다 이를 통견형 어깨를 모두 덮는 방법으로 입었는데 옷주름은 사타구니에서 Y자로 갈라지며 양다리에서 U자주름이 대칭을 이룹니다. 지무의 원인 오른손을 들어 펴 보이고 왼손을 아래로 향하는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뜻의 손 모양을 취하고 있으며 불신과 대좌는 한 몸이고 광배는 따로 붙인 것입니다. 8세기 전후에 유행한 이상화된 부처의 모습보다는 다소 인간적인 느낌을 줍니다. 통일신라 시대 말에서 고려 시대 초
율령이 반포되고 통치제도가 한층 정교해짐에 따라 잘 훈련된 관리들이 국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관리들의 기본 소양은 문자와 행정 업무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수품이 바로 벼루, 붓, 묵, 손칼, 등잔 등입니다. 백제에서는 종이 대신 목간나무 조각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6, 7세기 부여와 익산에서 왕궁의 건설 상황을 검토하거나 일꾼들에게 지급할 식량을 계산하기 위해 고심했을 백제의 기술자와 관리들이 마음에 그려지나요? 지역사수미산 정상에 살면서 사천왕을 보내 인간을 오르는 제석천. 힌두교에서는 전쟁과 번개의 신인들이라고 합니다. 왕실 사원인 제석사는 제석천의 공간이었겠죠? 지역사지 출토 소도상은 천부상, 악귀상, 승려상 등입니다. 원래 금당과 목탑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폐기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천부상 두부, 익산 제석사지 근처 폐기장에서 수습한 소도상의 기능입니다. 머리카락은 위로 모아 뒤로 묶었고 코와 인중이 반듯합니다. 감은 듯 내리뜬 눈매와 미소 어린 입술이 단아합니다. 제석사 7층 목탑 안에 경배의 대상으로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천부는 원래 인도 고대 신화에서는 천개의 신이었는데 불교에 편입되어 붙여 보살, 명왕 다음의 위상을 가졌습니다. 한편 일본 호류지 발롱스의 소도상과 비교하여 제석천상이나 범천상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악귀상 두부. 폐기장에서 출토되었다. 소도로 된 악귀상의 머리 부분이다. 악귀상은 눈꺼풀이 넓게 표현되었으며 무엇인가에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중앙부에는 짐승의 코처럼 벌어져 있으며 악다문 이빨과 함께 두꺼운 입술이 표현되어 있다. 수염이 얼굴을 뒤덮었으며 도톰한 뒷바퀴와 귓구멍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내면에서 골조원이 확인된다. 악귀상은 사천왕 또는 신장에게 밟힌 악귀의 고통스러움과 일그러진 표정을 매우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사천왕과 신장은 을의 생명좌성링조 즉 악귀나 동물로 이루어진 대절을 밟고 선 모습으로 표현되곤 한다. 불교 세계에서 사천왕은 제석천의 밑에서 인간 세계를 도르는 존재다. 관세음응엄기 백제무광왕조 639년 제석사의 화제와 재건을 기록. 지역사지 복원 모형 다시 세운 제석시입니다. 부여의 정림사지나 왕가지보다 큰 대형 사원이네요. 미륵사지를 제외한 백제에서 가장 큰 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금당 건물도 미륵사지보다 크고 황룡사지와 비슷하네요.
쌍릉 대왕릉의 봉토, 판축 기술이 더듬겼는데 백제 왕릉급 무덤 중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전사는 동쪽 절개면의 실제 토층입니다. 대왕릉에 있었던 무왕의 목관을 재현한 것입니다. 두공, 장단 측판 각 2개, 바닥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부분을 결합하기 위해 8종, 약 300점의 도금 관못을 사용했습니다. 뚜껑 위와 관 옆에는 밑동 쇠장실의 밑동에 붙이는 금속 받침을 붙였고 각 밑동쇠에는 투금구나 관못을 꽂았습니다. 목관의 재질은 일본산 금속입니다. 대왕릉에서 찾아낸 인고를 분석해보니 7세기에 사망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덤의 경, 목관의 만들쇠, 인골의 나이 및 사망 시점 등 많은 정보가 무덤의 주인으로 백제 제30대 왕 무왕제위 60만 641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왕릉 목관의 장식과 유물들, 그리고 실제 대왕릉 목관입니다. 대왕릉의 돌방, 토층전사와 연결되어 대왕릉의 단면을 보는 듯 간전시 연출이 돋보입니다. 익산 연동리 석조열의 저상, 7세기에 제작된 국내 최대 석조열의 저상의 복제품입니다. 훼손된 물두의 복원안을 영상으로 복원하여 보여주는 방식이 눈길을 끕니다. 익산 미륵사지 복원 모형 7세기 전반 무왕 때 세워진 미륵사는 백제에서 가장 큰 절입니다. 트위 3개, 금당도 3개가 있는데 각각 동원, 중원, 서원에 있어 삼원가람이라고 합니다. 무왕과 부인이 용화산 밑에서 미륵삼존이 나타나신 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미륵사무의 모습을 따라 금당과 탑을 각각 세웠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미륵사무는 미래에 예정된 미륵불의 3차례 설법으로 미륵사의 삼원가람은 미래불 미륵의 가르침과 구제를 상징합니다.
미륵사 사리봉연기. 사리봉연기는 금판의 앞면과 뒷면의 칼을 이용하여 글자를 새기고 획을 따라 주사루샤를 입혀 글자를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리봉연기는 좌평 사택적덕 사다이지대의 딸인 백제왕후가 재물을 희사하여 가람을 창건하고 기해년지 하에 낸 639의 사리를 봉안하여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미륵사의 창건 목적과 시주자 실도자, 석탑의 건립 연대 등을 정확히 밝히십니다. 봉영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째 문단에는 석가모니와 그가 남긴 사리의 신묘한 힘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였습니다. 둘째 문단에는 기해년에 백제 왕비가 절을 세우고 사리를 맞아들여 모신 내용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무왕과 왕비의 안녕, 모든 사람의 성불청포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륵사 서탑 창건의 주체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백제 귀족의 딸임이 밝혀져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서로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원식 산유현실 가람인 미륵사의 창건에 선화공주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발언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등 여전히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동학.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 사리공에서 청동그릇 6점이 발견되었습니다. 6점 모두 다른 형태와 기법을 만든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만든 사람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리 구멍 벽면 주위에 둔 것으로 보아 가운데에 사리오를 놓고 그 주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6점의 청동그릇 중 하나의 뚜껑에 샤넬라류 모진 상부달솔 목근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공양자가 상보샹 보에달솔 아르르달류 관등제의 품에 있었던 목근 모진이라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리공 바닥에서 발견된 녹색 유리판은 공양품을 안치하기 전에 사리공 바닥에 깔았던 것입니다. 사리공 바닥 면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맞추어 제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동제사리회화 안에는 금제사리네와 함께 금구슬과 청색, 녹색, 보라색, 노란색 등의 유리구슬류, 그리고 향시향으로 추정된 유기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사리네와 안에는 유리제사리병 파편 외에 꽃 모양 금제구슬 한 점 및 대롱옥, 청색 유리구슬, 자수정, 사리 등이 있었습니다. 사리 한 점만이 유리제사리병의 좁은 입지름 0.42cm를 통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리구슬로서 외호에는 3,892점, 내호에는 257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리제사리병과 내외호 사이의 작은 유리구슬을 가득 채운 것은 사리용기와 사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 공양품은 금구슬입니다. 구슬의 표면에 접합면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바누나누. 금제사리네오와 금동제사리외호. 사리공에서는 사리용기와 각종 공양품이 출토되었습니다. 사리용기는 크게 금동제사리외호, 금제사리네오, 유리제사리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리외호는 뚜껑과 몸체로 구분되고 몸체는 다시 중간을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단 몸체 안쪽에 노짝고레홈을 파내고 상단 몸체에 납작한 못을 박아 끼어 돌려서 서로 맞물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뚜껑과 몸통을 가로선으로 구역을 나누고 그 안에 연꽃인 무늬 렘방은 인동당 초무늬, 연꽃당 초무늬 등을 모조마오디아오 혹은 축조소디아오 기법으로 새기고 여백을 물고기 알무늬 유즈, 웬와 구슬 무늬로 채웠습니다. 사리네오는 구조상 사리외호와 같습니다. 연꽃인 무늬, 물방울 무늬, 보주 무늬 바오 주원, 세임넝쿨 무늬, 물고기 알무늬, 구슬 무늬 렌주 하이원로. 심주석 사리공 안에서 모두 18개의 금판이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3개의 금판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자의 내용은 백제의 행정구역과 관등, 시주자의 이름 등으로 백제의 행정제도와 관등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양일량이라는 글씨가 쓰인 금판의 무게는 평균 13.2기입니다. 이 금판의 용도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칭량청량 화폐로 보입니다. 관목구미개. 백제에서 은제 관목구미개는 나솔제육품 이상의 높은 관리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은제 관목구미개는 수도인 부여나 지방의 행정 중심지에 있는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며 석탑에서 발견된 사례는 미륵사지가 유일합니다. 이 관목구미개는 꽃봉오리 끝이 길게 뻗어 있고 꽃받침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말려 있습니다. 꽃봉오리 3개가 달린 꾸미개에는 부러진 곳을 이없이 흔적이 남아있어 실제로 사용하다가 공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기와지붕 용마루 양쪽 끝에 놓이는 장식용 기와로 망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새물고기의 꼬리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중국의 한 한나라 때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궁궐이나 불교 사원과 같은 중요 건물에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륵사지 치미는 백제 시기 미륵사 승방의 지붕을 장식했던 것으로 몸통을 위아래로 나누어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연하면서도 힘찬 모습이고 버선코처럼 들일고리는 우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치미의 꼬리와 기세 끝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에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끼워 넣어 새가 앉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거작쥐최이라고 부릅니다. 창건기와는 어떤 건물을 처음 조형할 때 가장 주체적으로 채용된 기와를 말합니다. 미륵사지의 창건기와는 드림새의 가운데에 있는 큰 자방의 안에 실과의 고른 연자 렌즈가 배치되어 있으며 가운데의 자방을 중심으로 6개의 널쩍한 꽃잎이 펼쳐져 있는 형식입니다. 구지패 안에 꽃술이나 세이프로 갈라진 인동초 자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륵사지에서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된 수막새는 6개의 연꽃잎 안에 꽃술을 장식한 유렵의 수막새들이지만 꽃잎이 8개인 수막새도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익산 왕궁리 유적뿐 아니라 부여, 부소산성이나 관북리 유적 등지에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부여식 수막새로 부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백자 연봉은 건물 지붕의 기와 고정형 못을 덮어서 가리는 건축 부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꽃 봉우리 모양으로 만들고 주로 사찰에서 사용합니다. 이 백자 연봉은 흔히 못가리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명칭입니다. 토화선을 달아 놓여 건축 의장으로서 기능성과 장식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륵사지 백자 연봉은 대부분 사역 북쪽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동체의 단면이 타원형에 가깝고 상부는 약간 높고 두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닥 부분에는 폭이 넓은 굽이 있고 굽 안바닥에는 작은 목구멍이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와 강화도, 전등사 대웅전의 연봉 장식은 현존 목조 건축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얼굴무늬 수막새. 고대의 건축 부재에 표현된 사람이나 도깨비의 얼굴은 자연재해나 나쁜 것의 침범을 막는다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찌푸린 인상의 얼굴무늬 수막새는 갸름한 눈매의 수염과 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도가니와 유리가공품, 미륵사지 사역 곳곳에서 색과 크기가 다양한 유리구슬과 옥이 출토되었습니다. 그중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은 목걸이로 사용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슬은 천연석, 수정, 옥, 만호, 유리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에서 출토된 나비리 조각과 유사한 유리 조각들입니다. 이 유리 조각들은 동원 금당지와 목탑지, 그리고 공방지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일본 후쿠오카현 미야지다케 공디이어 고분에서 발견된 유리판의 성분이 미륵사지 나비리와 같은 것이 밝혀져 당시 백제에서 일본으로 유리를 수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연구에서 미륵사지 나비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륵사지 서북쪽에 위치한 공방지에서는 유리 조각과 함께 유리를 제작한 데 사용한 도가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미륵사 안에서 유리를 자체적으로 제작했음을 알려줍니다. 미륵사지에서는 제갈, 등자발걸이, 말띠 꾸미개 등 다양한 마구류가 출토되었습니다. 등자는 발의 앞부분을 감싼 주머니 모양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등자는 삼국시대부터 쓰였는데 기본 형태를 나무로 만든 후 주요 부분만 철판으로 보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는 등자 전체를 철로 만들었습니다. 집게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곧게 펴고 가운데 손가락과 약손가락은 살짝 구부리고 있습니다. 칼고 긴 손가락이나 손목에 장식된 탈지로 보아 보살상의 일부로 생각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청동보살상의 손과 손목 부분이 27.7cm에 달하는데 원래는 사람 키에 가까운 보살상이었을 것입니다. 만든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손의 형태가 완주 복림사지의 석조 삼존불 협시보살과 닮아 10세기에서 11세기 무렵에 만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맑은 물을 담는 그릇을 정병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승려의 필수품인 18물 중 하나였으나 차츰 공용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 정병은 달걀 모양의 몸통에 긴 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 위로 뚜껑 모양의 둥근 태가 붙어 있고 다시 대롱처럼 생긴 물 따르는 고첨대지 엔다이 솟아 있습니다. 몸통 옆에는 중간이 잘록하게 좁아지는 부리깃대가 달려 있는데 물을 넣는 곳입니다. 정병 중에는 귓대를 붙이는 대신 어깨 부분에 구멍을 내고 대롱을 끼워 물을 담거나 입구를 주전자 모양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정병은 중국 당대 이후 많이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관음신앙의 유행과 함께 통일신라 시대에 등장해 고려 시대에 널리 유행했습니다. 금동향로. 향시향은 고온다습한 환경인 인도에서 해충을 쫓거나 실내의 악취와 습기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불교 성립 이후에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로 쓰였습니다. 이 향로는 둥글게 솟은 뚜껑과 납작한 몸체, 다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껑의 가운데에는 높게 돌출된 보주바오주 모양 손잡이가 달려있고 뚜껑의 네 군데는 구름 모양의 연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몸체와 다리가 연결되는 곳에는 사자 머리 모양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향로 다리는 사자의 다리 모양을 본 떠 만들어졌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도 고리를 입에 물고 있는 또 다른 사자 머리 4개가 보입니다. 이와 같이 널쩍한 몸체에 동물의 다리가 달린 향로를 중국에서는 수각향로 쇼지어샹루라 부릅니다. 이러한 형태의 향로는 예천 청룡사 석조열의 저상하대석,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능가 보월탑의 중대석, 합천 청량사 석 등의 하대석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금이나 조각에서 보이던 향로가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완전한 상태로 출토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군산 앞바다에는 다양한 청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바닷길을 통해 개경으로 청자를 운반하다가 실수 또는 천재지변으로 배가 가라앉아 많은 청자가 그곳에 잠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나온 청자는 강진, 부안 등 호남 지역의 가마에서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궁궐이나 사찰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고급품도 발견되지 않은 일상생활 용기도 많습니다. 익산 웅코면 입점리고 분군 86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모관과 금동신발. 관관은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착용한 대표적인 장식물로 사용된 재질과 구별되는 장식으로 착용자의 사회적 신분을 드러냅니다. 입점리에서 출토된 금동모관은 반원형의 금동판을 양쪽에 붙이고 맞붙는 부분에 둥그런 띠를 돌려 만든 꽃갈 모양입니다. 금동신. 양옆면은 금동판을 구부려 왼쪽이 위로 오른쪽이 아래로 맞물리 겹쳐놓았으며 밑창은 양옆판으로 턱이 지게 얹히도록 한 다음 금동줄로 꿰맨 후 발등과 뒤꿈치는 리벳 형태로 결합시켰습니다. 밑창엔 9개의 작고 네모난 스파이크가 남아있습니다. 사격자문 형태 금동판을 가진 금동신발은 최근 남원 도랑리고 분군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웅코면 입점리고 분군에서는 금동관모와 신발 등 백제에서 지역 수장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부장품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말가춤입니다. 말을 제어하는 제갈멈추개와 등자, 그리고 말을 장식하던 말띠구미개가 온전한 형태로 출토되었습니다. 제갈멈추개는 타원형 철판에 은박을 붙이고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둥근 못을 박은 모양이며 제갈은 철봉을 꼬아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철로 만든 등자는 철판의 윗부분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으며 표면에는 나무와 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말띠구미개는 윗부분이 둥글고 아랫부분이 물고기 모양인 타원형 철판에 은박을 붙였습니다. 모두 은을 입혀 고급스럽고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한 말가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산 선재리만 816번지에서 출토된 세점의 대쪽 모양 공기는 묻힌 사람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이런 형태의 유물은 초기 철기 시대의 돌날물범에서 극히 소량만 출토됩니다. 대나무를 세로로 쪼개놓은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 대쪽 모양 공기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마디를 중심으로 공간을 나누고 각 공간에 윤곽을 따라 두 줄의 문양을 넣었습니다. 동기 중간에는 새끼줄을 고아 만든 것으로 보이는 둥근 고리를 매달 수 있는 꼭지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뒷산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진 원형 청동기입니다.
가장자리가 돌출된 오목거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원, 직선문, 삼각문 거치문, 전문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자나 지자 무늬를 연소고 새겨 바깥쪽으로는 우산살처럼 뻗은 모양 광수자조항을, 안쪽으로는 십자 무늬를 표현했습니다. 이 유물은 생활용기라기보다는 권위와 지위를 드러내는 위세품이나 의례용기에 가깝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 잘 보고 나왔습니다. 전시가 많이 달라졌네요. 처음 오픈했을 때보다.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사진만 찍었었는데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재밌겠는데, 좀 껌껌해지고 좀 세련돼지고 연구 성과도 좀 많이 반영된 것 같고